손흥민에게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 유로파리그 8강 진출이 달린 경기, 이 떨리는 경기가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토트넘 대 알크마르의 경기입니다. 분명 체급 차이가 나는 팀과의 대결입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리그에서 초라한 13위, 알크마르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5위권입니다. 두 팀은 이미 올 시즌 두 차례 맞붙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1대0으로 신승을 거두었고, 알크마르 홈에서는 베리발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도 두 경기 한 골이라는 굴욕이지만 알크마르는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기록으로만 보면 두 팀 모두 수비축구 팀인 줄 알 겁니다. 토트넘은 이미 유로파리그 16강에서 광탈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원정 경기 0대3 참패로 그 이후에 무리뉴 감독은 경질이 됐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그때보다 더 위기 상황입니다. 16강 1차전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으니까요. 알크마르가 로마전처럼 버티는 게 가능하다면 손흥민의 토트넘 10년 우승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알크마르도 3실점도 했던 만큼 토트넘이 화력을 제대로 보여주게 되면 솔직히 알크마르를 상대로 걱정하면서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몇몇 팬들은 16강 올라가도 프랑크푸르트, 아약스에게 패배할 거라는 망언을 쏟아붓는데, 겉으로 보여진 토트넘 상황과 기록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지금 토트넘 스쿼드로 볼 때는 앞으로의 토트넘 성적은 기대해 봐도 됩니다.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 컨디션은 좋은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45분만 뛰었고 4일을 푹 쉬고 경기 임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활약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되고 토트넘 현재 상황을 고려한 고래가 원했던 베스트 11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로메로, 반더벤, 스펜스, 사르, 베리발, 메디슨, 오도베르, 솔랑케,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상 회복 중인 클루셉스키와 경고 누적 벤탄쿠르가 동시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건 아쉽지만, 예상했던 완전체 포백과 수비적인 알크마르를 상대로는 그래도 존슨보다 오도베르가 낫다는 판단인데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만 내면 되겠죠? 토트넘은 100여일 만에 주장단 4명이 동시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휘슬이 울리자 토트넘은 시작부터 손흥민을 겨냥해서 롱볼을 날리면서 소니 해줘! 였습니다. 15분 동안 토트넘은 안타깝게도 점유율만 70%일 뿐 공격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완전 내려앉으면서 8, 9명이 수비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슈퍼팀이라고 해도 골 넣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동료들과의 패스 플레이들이 끊기면서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스펜스와 손흥민의 좀 호흡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교함이 조금 아쉽다 그런 거죠. 근데 확실한 건 토트넘 1.1% 부족한 공격 작업 말고는 정말 긍정적인 팀이 되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의 퍼포먼스도 눈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17분부터 토트넘은 코너킥도 만들고 점점 공격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22분에 손흥민의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알크마르를 제대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26분 손흥민의 압박이 제대로 통합니다. 알크마르 센터백이 패스 줄 곳이 마땅치 않자 손흥민이 구석으로 몰아넣듯이 달려들었고, 그 압박이 통하고 손흥민 몸 맞고 굴절되면서 박스 안에 솔랑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솔랑케는 곧바로 슈팅도 가능했지만 한 템포를 늦췄고 빈 공간으로 내주면서 오도베르가 왼발로 시원하고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토트넘의 시나리오대로 되는 순간입니다. 우선 이른 시간에 한 골만 나오면 그 다음은 편안해지거든요. 손흥민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완전체 토트넘일 때 손흥민이 리그에서 압박 1위, 압박 성공률 1위였던 거 아시죠? 알크마르는 이제 수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고, 이제부턴 손흥민의 장기들이 제대로 나옵니다. 33분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접고 중거리 슛이 나오면서 유효슈팅을 기록하고, 36분에는 손흥민이 저 젊은 알크마르 선수들과 100m 시합하듯이 붙으면서 압도하는 미친 스피드를 보여주더니 박스 안 3명 수비수들 사이에서 슈팅까지 만듭니다. 다들 손흥민 골만을 기대하는 건 알지만 결과까지 만들지 못한 건 아쉽지만 손흥민의 컨디션은 확실히 좋다는 게 확인됐고, 이 경기에 일을 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에이스죠. 토트넘은 딱 한 번 수비 집중력이 아쉬움이 생기면서 실점 위기를 겪었는데 전반은 이대로 1대0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이긴 게 아니에요. 두 게임 합산이기 때문에 동점인 겁니다. 그리고 전반 막판에 포로가
원팀의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또 했습니다. 토트넘의 프리킥 1순위는 메디슨인 거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로가 본인이 차겠다고 억지를 부렸고 손흥민이 중지하고 포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포로야 진짜. 전반전 점유율은 60%, 슈팅은 9개였습니다. 후반전 선수 변화는 없었고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토트넘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왼쪽 손흥민에게 배달을 해주었고 이 팀은 그냥 손흥민만 맞겠다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에게 3명의 수비가 붙었고 영리한 손흥민은 비어있는 메디슨에게 내주면서 그대로 골! 네, 손흥민의 역전 어시스트가 터졌습니다. 제대로 만든 골이죠. 토트넘의 완전체가 이렇게 강력하다니까요. 네, 추가골이 터진 후에 포로와 메디슨이 서로 안으면서 화해했고 그 사이에 손흥민이 두 사람을 부둥켜 안으면서 화해해서 고맙다는 듯 뭉클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 다음 프리킥은 포로. 자,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2대1일 뿐이에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소리가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고 뭔가 토트넘에 희망이 생기는 듯한 분위기라서 이 새벽이 힘들진 않더라고요. 잘 나가던 토트넘이었는데 갑자기 엔지 감독이 60분에 변화를 줍니다. 반더벤을 빼고 그레이를 출전시킨 겁니다. 사연은 좀 있을 듯 보이죠. 반더벤이 아무리 잘해도 무리시키지 않겠다. 아마도 반더벤은 내구성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일 때 변화가 생기면 선수들이 동요를 하게 되거든요. 머릿속이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고래조차도 심리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5분 만에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수비 진영에서 실수가 발생하면서 실점, 합산, 동점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냉정하게 보면 그레이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반더벤이면 당연히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레이가 수비하고 커버하러 갈 때는 갑자기 수비 진영에서 정지 상황이 되듯이 머물게 돼버리는 겁니다. 수비의 중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패배할 거란 불안감은 아닙니다. 그레이는 잘하고 있어요. 74분에 토트넘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손흥민의 기점부터였습니다. 전반에 호흡이 잘 맞지 않았던 스펜스와 제대로 패스 플레이가 되면서 문전으로 컷백이 이루어졌고 솔랑케의 센스 있는 도움으로 오도베르가 멀티골을 폭발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토트넘 오른쪽 윙어 자리는 진짜 노른자 땅인데요. 최종 경기는 합산 3대2로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베스트 11만 나오면 토트넘 확실히 강하죠. 인정하시죠? 손흥민도 정말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기분 좋으면 됐다. 이상 흰수영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오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손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 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의 시대